학생, 그 반지 어디서 난 건가? 엄마 거예요. HNY, 현우, N하연. 설마, 하연이가 내 딸인 건 아니겠지? 서하연. 그 이름이 심장 깊숙한 곳을 건드렸어요. 20년 전 현우가 사랑했지만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여자의 원래 이름이었죠.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교수와 학생. 학생이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반지 하나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 댓글이 드라마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봄비가 갠 뒤 캠퍼스 은행나무에 연두빛이 오르던 날이었습니다. 국문과 2학년 서하연은 MT를 떠나는 KTX 객차에 올라탔어요. 카카오톡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선배들은 과자 봉지를 돌렸죠. 하연은 목에 걸린 얇은 실체인의 펜던트를 무심히 만졌습니다. 작고 둥근 반지였어요. 안쪽엔 희미한 각인이 새겨져 있었죠. HNY. 엄마가 대학 다닐 때 선물로 받은 반지. 어릴 적부터 그 반지는 하연의 부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같은 객차 맨 앞자리에 앉은 이는 새로 부임한 학과장 장현우 교수였어요. 50살의 현우는 미국에서 연수와 교수 생활을 오래 하다 고향 같은 한국 대학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담담하고 차분한 강의로 학생들 평이 좋았죠. 그러나 현우에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오래된 균열이 있었어요. 명단 확인할게요. 서하연. 조교가 호명하는 순간 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하연. 이름이 심장 깊숙한 곳을 건드렸어요. 20년 전 현우가 사랑했던 여자의 원래 이름이었죠. 그리고 창가 쪽 하연이 웃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빛에 반짝인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목걸이에 걸린 반지 안쪽에 박힌 HNY를 본 순간 현우의 숨이 잠깐 멎었어요. 열차가 원주를 지나 설악 쪽 상그늘로 휙휙 미끄러질 때 좌석 번호 착오로 일행이 자리 바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하연이 현우 옆자리로 왔어요. 교수님,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럼요. 컵받침 아래서 반지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HNY. 현우 N하연. 1997년 명동 근방에서 현우가 직접 각인 맡긴 그 글자였어요. 학생, 그 반지 어디서 난 거예요? 엄마 거예요. 낡아서 요샌 목걸이로만 해요. 각인은 잘 안 보여요. 하연이 웃었지만 현우의 속은 거센 파도로 요동쳤습니다. 혹시, 설마, 이름, 반지, 나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주머니 속 오래된 공중전화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구멍이 숭숭 난 카드. 대학 시절의 자신에게서 지금의 자신에게로 연결된 시간의 다리 같았죠. 현우는 1997년 봄의 기억 속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현우의 집안은 재계의 엄격한 가문이었고 현우는 공중전화 카드에 구멍이 나도록 사랑을 지켰죠. 명동 다방의 노란 전등, 연녹색 폼파스 화분 너머로 웃는 23살의 하연, 아니 지금의 지은이 보였어요. 군대 다녀온 말수적은 공대생 현우는 공중전화 카드가 구멍이 숭숭 나도록 통화하던 시절이었죠. 삐삐의 파리파리를 울려 불러내 데이트를 했습니다. 손가락 비면 바람 든다더라. 현우가 건넨 얇은 금반지 안쪽엔 HNY가 새겨져 있었어요. 대학가 축제, 마로니에, 벤치, 장국밥 한 그릇을 나누던 청춘. 서로의 세계가 천천히 물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집안은 재단을 거느린 체면을 중시하는 가문이었어요. 맞선 들어온 집도 많다.
어머니 장명자는 단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졸업하면 당당하게 독립하자 다짐을 쌓았죠. 현우와 하연의 아름답던 그 가을이 채 가시기도 전에 IMF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하연의 집안 사업이 줄줄이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어음 만기일 앞에서 부친이 쓰러지고 집엔 채권 추심 전화가 비수처럼 꽂혔죠. 현우는 하연의 집 상황을 알고 자신의 적금을 모두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연아, 우리 집에 말해볼게. 어머니가 도와주실 거야. 안 돼, 현우 씨. 그러다가 당신까지. 하연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죠. 어느 밤 장명자가 하연을 불러냈습니다. 명동의 한 고급 찻집이었어요. 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죠. 앉아라. 장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 집 빚이 얼마인지 아냐?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현우가 너 때문에 미쳐 날뛰더라. 자기 적금까지 빼서 도와주겠다고.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 마음만으로도 감사해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해결? 뭘로 해결해? 내 아비는 이미 의식불명이고 내일까지 돈 안 구하면 집도 날아간다며? 장명자가 서류를 하연 앞으로 밀었어요. 네 부모 어음 사오고 담보 막아주마. 15억. 내 집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하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장명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는 개명하고 떠나거라. 현우에게도 네 가족에게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네, 저를 이 세상에서 지우라는 건가요? 네 부모 살리자는 거다. 아니면 내일 당장 집 나가고 내 아비는 감옥 갈 각오해라. 하연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미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임신 사실을 현우에게 알리면 현우는 모든 걸 버리고 자신을 택할 것이었죠. 그래서 더 잔인했어요. 현우 씨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요. 똑똑하네. 현우는 귀한 사람이야. 우리 가문을 이을 아이지. 너 같은 거지집 딸한테 망칠 순 없어. 장명자가 만년필을 하연 앞에 놓았습니다. 서명해. 아니면 내 부모는 오늘 밤 죽어. 하연은 울면서 반지를 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그리고 현우한테는 편지를 보내야 해.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말이야. 어떤 편지요? 장명자가 음산하게 웃었어요. 다른 남자와 떠난다는 편지. 네 말투로 작성해. 그래서 현우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거짓말은 못해요. 못해? 그럼 내 부모 죽는 꼴 보고 싶어? 장명자가 휴대폰을 꺼내며 협박했어요. 지금 당장 전화 한 통이면 내 아비 생명 유지 장치 끌 수 있어. 선택해. 그럼 제가 직접 편지를 쓸게요. 안 돼. 내가 대신 써줄 테니까 걱정 마라. 장명자는 이미 계획을 세워놨던 것 같았어요. 하연의 필체를 연구해서 똑같이 베낄 수 있는 사람을 구해놨던 거죠. 우리 쪽에 글씨 잘 베끼는 사람이 있어. 내 글씨체 샘플만 주면 완벽하게 만들어줄 거야. 하연은 절망스러웠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편지가 현우에게 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현우 씨가 그 편지를 보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그게 내가 걱정할 일이야? 어차피 헤어질 거잖아. 명동 골목 겨울바람 속 하연은 현우 몰래 떠났습니다. 반지는 목걸이로 바꾸어 가슴 위에만 걸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았죠. 서하연에서 서지은으로. 그날 이후 현우가 보낸 모든 편지는
수치인 불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현우에게 편지가 도착했어요. 하연의 필체와 똑같이 쓰인 편지였죠. 현우 오빠 미안해요. 다른 사람과 떠나기로 했어요.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만났거든요. 오빠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하연. 현우는 편지를 받고 절망에 빠졌어요. 하연이가 정말 날 버렸단 말이야? 현우는 편지를 몇 번이고 읽어봤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소 하연의 말투와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필체는 분명 하연의 것이었죠. 이상해. 하연이는 나를 현우 씨라고 부르는데 왜 오빠라고 썼을까? 현우는 의심스러웠지만 필체가 완벽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현우는 하연을 찾으러 다녔지만 이미 개명을 한 후였어요. 서하연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사라진 상태였죠. 현우야, 포기해라. 그 여자는 너를 배신했어. 장명자가 현우를 달랬지만 현우는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을 거둘 수 없었어요. 하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럼 왜 편지를 보냈겠어? 내 눈으로 직접 본 게 그 아이 필체잖아. 결국 현우는 상처를 안은 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배신감과 절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 시각 대전의 작은 산부인과에서 지은은 혼자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진통 중에도 현우의 이름을 불렀어요. 현우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가 태어나자 지은은 자신의 옛 이름을 지어줬어요. 서하연. 자신이 버린 이름을 딸에게 물려준 것이었죠. 하연아, 엄마가 지키지 못한 이름을 너는 꼭 지켜내렴. 지은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현우도 모르는 채 태어난 딸. 그 아이가 언젠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대전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혼자 딸을 키웠어요. 하연은 훌륭하게 자라 대학생이 됐죠. 그런데 하연이 다니는 대학에 새로 부임한 교수가 있었어요. 바로 현우였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한 것이었죠. 현재로 돌아온 현우는 기차 안에서 하연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0살 하연과 닮은 모습이 너무도 선명했어요. 하연은 창밖 풍경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조차 옛 연인과 똑같았습니다. 이 모든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다시 자신들을 만나게 한 것일까요? 하연의 목에 걸린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HNY. 그 글자가 현우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20년 전의 사랑이 딸의 목걸이가 되어 돌아온 것일까요? MT 장소는 강릉 경포였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운 7080 포크송에 섞여 흘렸어요. 장기자랑 무대 뒤 하연은 선배가 빌려준 중고 카세트로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 너의 의미를 틀었습니다. 객석 맨 뒤 현우는 주머니 속 오래된 공중전화 카드를 만지작거렸어요. 구멍이 숭숭 난 카드. 20살의 자신에게서 지금의 자신에게로 연결된 시간의 다리 같았죠. 저녁 자유시간 산책하던 현우는 하연이 곁에 앉았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지만 맘처럼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학생은 국문학을 좋아하나? 해변 모닥불에서 하연은 숯냄새를 감싸 쥐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국문학과 온 이유가 사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대학 때 글 잘 썼다는데 집안 망하면서 다 접었다고 해요. 가끔 제 이름 부르다가 우세요. 제 이름이 엄마의 예전 이름이래요. 그 말에 현우는 몸을 일으켰어요. 계명, 예전 이름, 반지.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었지만 확인이 필요했어요.
어머니께 무슨 사연이 있으셨나요? 그건 비밀이래요. 과거 얘긴 꺼내지 말라고 하세요. 그때 파도 소리에 섞여 조교의 농담 섞인 목소리가 튀었습니다. 학 과장님, 특정 학생만 편애하시면 곤란합니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터졌어요. 하연은 얼굴이 붉어졌죠. 단순한 농담이었지만 현우는 화살처럼 찔렸습니다. 교수와 학생, 경계의 선이 눈앞에 그어졌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편애 소문이 커졌습니다. 경쟁적인 동기 하나가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학과장, 특정 여학생 밀어준다더라. 하연의 손이 떨렸죠. 불필요한 오해가 무섭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연은 용기를 내 현우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저 때문에 곤란하시면 수업 바꿀게요. 아니에요, 학생. 내가 경계를 지키면 돼요. 미안합니다. 현우는 공개적으로 조교를 통해 지도학생 재배정을 요청했습니다. 스스로 하연과의 접점을 줄였어요. 그게 옳다고 믿었죠. 그러나 현우가 뒤로 물러설수록 마음은 더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연에게 다가갈 수도 멀어질 수도 없는 현우는 괴롭기만 했어요. 그날 밤 하연에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대전에 엄마가 보낸 작은 택배였어요. 받는 이의 이름이 서하연이었죠. 그때 누군가 택배의 사진을 찍어서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료 보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 시각 장명자는 서울 본사 사무실에서 사진을 받아보고 있었어요. 택배 라벨에 적힌 서하연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장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그년이 아직도 그 이름을 쓰고 있었구나. 장명자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현우 곁에 사람 보내라. 그리고 그 학생 신상 정보 다 파악하고. 뭔가 수상해. 네, 이사장님. 그런데 혹시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그년이 다시 내 아들한테 접근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라고. 봄비가 막 그친 오후 강이동 현관에서 하연의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뜨는 단어는 응급실이었어요. 대전의 이웃가게 아주머니가 울먹였죠. 지은 씨가 카운터에서 쓰러졌어. 의식이 없어. 빨리 와. 엄마. 하연은 가방도 제대로 매지 못하고 학교 정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인근 주차구역에서 강에 끝낸 현우가 차에 오르다 하연의 다급하고 울먹이는 표정을 봤어요. 발걸음이, 아니 양심이 멈췄죠. 지금 하연이를 차에 태워주면 또 소문이 하연이에게 안 좋게 날 텐데. 그래도 지금은 하연이에게 생긴 다급한 일이 더 우선이었어요.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를 몰아 정문 앞에 섰습니다. 서하연 학생. 하연이 놀라 돌아봤어요. 교수님, 엄마가 대전에 있는 병원으로 실려갔대요. 타요. 우리가 가는 동안 조교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할 테니 안심해요. 현우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지도학생 재배정 건으로 이미 분리 조치했고 지금은 보호자 대행으로 이동합니다. 동행 사실은 기록 남겨주세요. 경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확인한 뒤 차는 경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와이퍼가 비를 밀어냈습니다. 하연은 두 손을 꽉 쥐고 속삭였어요. 혹시 제가 민폐면 말씀하세요. 내려서 KTX 탈게요. 학생,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들의 차가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정문 맞은편 가로수 그늘에서 검은 패딩의 남자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네, 이사장님. 학과장과 특정 학생이 단둘이 이동 중입니다. 네, 위치 공유 드렸습니다. 통화는 짧고 차가웠어요. 장명자가 이미 학교 내 불미스러운 소문을 알고 사람을 붙여두었다는 사실을 두 사람만 몰랐죠.
고속도로 표지판이 대전 140km를 가리킬 즈음 하연의 메시지창에 응급실 접수 번호가 떴어요.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해, 엄마. 현우는 룸미러 너머로 하늘이 거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이 선택 옳다고 생각했어요. 경계를 세운 채 손을 잡자고 다짐했죠. 차는 대전 중앙의료원 응급실 차양 아래에 미끄러지듯 멈췄어요. 응급실 앞 형광등이 하얗게 깜빡였습니다. 하연은 접수대를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호자 서지은, 저혈압, 탈수 의심, 현재 수액 중입니다. 현우는 한 발 물러서 보호자 연락망과 이동 경위를 조교에게 다시 문자로 남겼어요. 기록을 남겨 자신과 학생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방파제였죠.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침상위 지은의 희미한 눈빛이 흔들리다 멈췄습니다. 현, 우씨? 20년 전의 이름이 마스크 너머에서 새어나왔어요. 하연이 그 소리에 얼어붙었죠. 찰나의 정막을 가르고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복도를 찍었습니다. 장명자가 법무팀과 함께 나타났어요. 검은 서류 가방, 두꺼운 서류철이 바퀴 달린 트레이 위에 철컥 얹혔죠. 여긴 병원이다. 조용히 합시다. 그러나 장명자의 눈빛은 이미 신문이었어요. 검은 패딩 남자가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보고대로입니다. 장명자가 서류철을 펼쳤어요. 부채상환 합의서 1997년 담보권 포기 특약 계명동의서 비밀유지 각서 종이의 바스락 소리가 복도를 베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막아줬지. 내 아비의 내 집 담보. 조건은 단순했어. 계명하고 떠나고 연락하지 마. 지은의 손이 수액 라인을 건드릴 만큼 떨렸어요. 이 아이는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현우가 낮고 단단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때의 편지, 다른 남자와 떠난다는 그 글씨. 누가 쓴 편지였습니까? 장명자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복도 끝 조명이 한번 깜빡였죠. 부모가 자식을 살리는데 편지 몇 장쯤 조작한다고 뭐가 대수야. 사실상의 조작 자백이었어요. 병실 스탠드 아래서 하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은은 상자를 열었어요. 공중전화 카드, 출생신고 날짜, 계명허가, 그리고 작은 털모자. 아기를 위해 혼자 떴던 밤의 흔적이었죠. 이것만 알아도 엄마는 너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버틴 거란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호처럼 부서지는 목소리였죠. 그래, 내가 내 이름을 살려주길 바랐어. 그래서 내 이름을 하연이라 지었지. 현우는 조용히 한 발 물러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학과장 사임을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이제라도. 장명자의 입술이 굳었어요. 넌 교수다. 체면을 지키거라. 체면이 사람을 삼키면 남는 건 빈 액자뿐입니다. 현우가 서류철을 닫았어요. 철컥, 기나긴 겨울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죠. 그날 밤 간이 DNA 검사가 접수됐습니다. 결과는 아직이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절반쯤 도착해 있었어요. 응급실 밖 자동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하연은 목에서 반지 목걸이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반지는 이제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진실로 건너가는 손잡이가 되어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살리는 일에 편지 몇 장쯤 흘러간다. 어머니의 그 말은 사실상 조작의 자백이었죠. 현우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배신은 없었다는 걸. 배신은 자신 집안의 체면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현우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학과장 자리도 재단 이사직도 내려놓을 준비를, 학생과의 경계를 더 명확히 하면서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회피하지 않기로 했죠. 그게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죠. 학교 총동문 학술제가 열렸습니다. 강당엔 90년대식 현수막과 색바랜 과기가 걸렸어요. 현우는 단상에 섰어요. 오늘 저는 학과장직 사임과 재단 이사 사퇴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20년 전 제가 잃어버린 이름 하나를 찾았습니다. 서하연.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장명자의 얼굴이 딱딱히 굳었죠. 현우는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조작된 오해의 서사를 말이에요. 저는 교수로서, 어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이 진실을 덮지 않겠습니다. 하연은 객석에서 숨을 죽였어요. 지은은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죠. 그때 장명자가 힘겹게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체면이 전부인 줄 알았다. 죄를 갚겠다. 강당은 적막했어요. 하연이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었죠. 교수님. 그 호칭이 아주 오래된 얼음을 깨듯 울렸어요. 저 검사가 끝나면 결과로 말할게요. 그런데 제 마음은 이미 대답한 것 같아요. 그날 밤 간이 DNA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여 가능성 99.9%. 종이를 쥔 하연의 어깨가 흔들리고 지은은 소리 없는 오열로 입을 막았어요. 현우는 고개를 깊게 숙였죠. 아빠. 하연이 처음으로 불렀어요. 기차 차임벨 같은 작지만 선명한 울림이었죠.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현우가 공개적으로 진실을 털어놓은 다음 날 대학가는 발칵 뒤집혔어요. 국문과 학과장이 제자와 부녀지간이라고? 20년 전 연인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자기 수업을 듣고 있었대. 진짜 막장 드라마네. 현실에 이런 일이. 학교 게시판에는 익명의 글들이 도배됐어요. 현우 교수 파면하라. 이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교수는 퇴출시켜야 한다. 하연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저 애가 그 유명한. 아빠도 모르고 수업 들었다니 기가 막히네. 근데 진짜 닮았어. 이제 보니까. 하연은 견딜 수 없었어요. 강의실에 들어가면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죠. 동기들은 대놓고 피했고 선배들은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연아, 괜찮아? 친한 친구 미영이 다가왔지만 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영아, 나 자퇴할까봐. 미쳤어? 왜 내가 자퇴해? 잘못한 게 뭐 있어? 모든 게 다 이상해져 버렸어. 나 때문에 아빠도, 교수님도 힘들어하시고. 그때 하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장명자였죠. 하연아, 나 좀 만나자. 네. 할머니야. 현우 어머니. 우리 진지하게 얘기할 게 있어. 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갔어요. 고급 호텔 라운지였죠. 장명자는 하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연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 내 엄마한테도 현우한테도 그리고 너한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장명자가 하연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20년 전에 너희 가족을 갈라놨어.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정말 못할 짓을 했지. 하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 할머니 잘못이야. 그런데 하연아. 장명자가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지금 현우가 너무 힘들어해. 학교에서도 압박받고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아빠가 더 힘들어지겠네요. 그래. 그래서 할머니가 제안이 있어.
장명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너 미국으로 유학 가는 거 어때? 할머니가 모든 비용 대줄게. 최고의 대학으로 보내줄 테니까. 하연이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또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이 아니야. 너를 보호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돼요. 엄마도 20년 전에 그렇게 도망갔는데 저까지 도망갈 순 없어요. 하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할머니, 저는 끝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아빠랑 엄마랑 함께요. 그날 밤 하연은 현우를 찾아갔어요. 현우는 연구실에서 사표를 쓰고 있었죠. 아빠, 하연아, 미안해.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건 할머니고 이 상황을 만든 것도 할머니예요. 하연이 사표를 빼앗았어요. 이거 내면 안 돼요. 아빠가 왜 포기해요? 하연아, 아빠가 여기 있으면 너만 힘들어져. 그래도 도망가면 안 돼요. 엄마도 20년 전에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현우가 하연을 꼭 안았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이번에는 도망가지 말자. 다음 날 현우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사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모든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교수님, 제자가 딸인 줄 모르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나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우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20년 전의 진실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때 하연이 나타났어요.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카메라가 하연에게 집중됐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진실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아빠가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난 일색이었지만 점점 동정론이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 피해자는 저 가족 아닌가?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뭐가 문제야? 재벌가의 횡포가 더 문제 같은데. 장명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결국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죠. 20년 전 제가 젊은 연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한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과연 이 가족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끝나갈 무렵 은행잎은 더 진해졌습니다. 현우는 정식으로 지도 대상에서 스스로를 배제했고 외부 심사위원을 붙여 공정 절차를 세웠어요. 학내에는 익명 장학금이 신설됐죠. 이름은 하연 장학. 돌처럼 묵묵히 그를 갈아온 모든 청춘에게 주는 장학금이었어요. 설립자는 비공개였지만 세 사람은 알았죠. 장명자는 재단을 통해 1990년대 피해 거래처를 찾아 상생기금을 돌렸습니다. 오래된 피해자들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뒤늦게라도 감사합니다. 대전 반찬 가게엔 새 포스가 들어왔어요. 지은은 예전보다 조금 덜 지치고 손님은 더 많아졌죠. 주말이면 서울역에서 만난 세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KTX를 탔습니다. 어떤 날엔 춘천 닭갈비, 어떤 날엔 강릉 순두부를 먹으러 가곤 했어요.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연에게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연 씨죠? 저는 주간지 기자인데요.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인터뷰요? 네, 최근에 화제가 된 부녀 상봉건 말이에요. 독자들이 정말 궁금해하거든요. 하연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안 하겠어요. 아,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저희가 이미 취재한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확인 안 해주시면. 기자의 목소리가 협박조로 변했어요. 뭘 확인하라는 거죠? 하연 씨 어머니가 20년 전에 임신한 채로 도망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하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럼 사실이군요. 그리고 장명자 이사장이 돈으로 매수했다는 얘기도. 하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불안했죠. 며칠 후 정말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충격. 재벌가 며느리 매수 사건의 전말. 임신한 채 도망간 여대생. 20년 후 복수? 현우 교수 가족. 과연 피해자일까? 기사 내용은 왜곡투성이었어요. 지은을 돈에 눈이 멀어 떠난 여자로 하연을 복수를 위해 접근한 계산적인 학생으로 그려냈죠. 학교는 다시 술렁였어요. 역시 뭔가 이상했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나 봐. 현우 교수도 속은 거 아니야? 하연은 견딜 수 없었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손가락질을 받았고 수업 시간에는 집중할 수 없었죠. 더 큰 충격은 지은에게 찾아왔어요. 반찬 가게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서지은 씨, 20년 전 진실이 뭔가요? 정말 돈을 받고 떠난 건가요? 딸을 이용해서 복수하려던 건 아닌가요? 지은은 가게 문을 닫고 숨어야 했어요. 단골 손님들마저 등을 돌렸죠. 아이고,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믿었는데 배신감이 들어. 돈 받고 떠났으면서 피해자 행세는 뭐야? 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에서는 재계약 불가 통보가 왔고 동료 교수들은 냉랭하게 변했죠. 현우 교수, 이 상황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학교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차라리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모였어요. 모두들 지쳐 보였죠.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지은이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계속 이런 일만 생길 거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하연이 울먹였어요. 하연아, 현실을 봐야 해. 아빠도 엄마도 너도 모두 힘들어 하잖아. 현우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해외로 나가겠어. 그러면 소문도 잠잠해질 거고. 안 돼요. 하연이 소리쳤어요. 또 도망가는 거예요? 20년 전처럼요? 싫어요. 왜 우리가 숨어 살아야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 현우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하연아, 아빠가 있으면 너만 힘들어져. 차라리. 그때 지은이 벌떡 일어섰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집중됐어요. 20년 전에 한 번 헤어졌는데 또 헤어질 순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도 이렇게 시작됐어요. 잠깐만이라고,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라고. 그런데 20년이 흘렀잖아요. 현우와 하연이 지은을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설령 온 세상이 우리를 욕해도. 지은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났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도망가지 않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더욱 냉혹했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거든요. 현우 교수 가족, 사실은 사기극? 모든 게 계획된 연극이었다. 이번엔 세 사람이 짜고 친 사기극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동정 여론을 얻어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황당한 주장이었죠. 이제 정말 끝인가? 하연이 절망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 진실을 아는 누군가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반전의 주인공은 장명자의 옛 비서였던 김순자였어요. 70대의 할머니가 된 순자는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이사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순자는 장명자의 사무실에 불쑥 나타나 소리쳤어요. 순자야, 너 어떻게 여기에? 20년 전 그 일 제가 다 봤어요. 편지 대필시키신 것도, 하연 씨 협박하신 것도. 장명자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너, 뭔 소리야? 이사장님이 서예학원 선생님한테 하연 씨 필체 뱉기라고 시키신 거 제가 직접 전달했잖아요. 순자가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때 혹시나 해서 녹음해뒀어요. 2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이젠 안 되겠어요. 녹음기에서 장명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편지는 완벽하게 베껴야 해. 현우가 의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계집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장명자는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순자가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요. 이젠 진실을 말해야 해요. 순자야, 제발. 우리가 얼마나 오래 같이 일했는데. 그러니까 더 못 참겠어요.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요. 순자는 그 길로 기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죠. 20년 전 편지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발칵 뒤집혔어요. 장명자 이사장이 직접 지시해서 편지를 조작했습니다. 서하연 씨를 협박해서 쫓아냈고 현우 씨에게는 거짓 편지를 보냈어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순자가 녹음 파일과 당시 서류들을 공개했어요. 장명자가 서예학원에 지불한 수표, 편지 대필 지시서, 협박 대화 녹음까지 모든 게 드러났죠.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어요. 장명자가 진짜 악역이었네. 현우 교수 가족이 진짜 피해자였어. 20년 동안 가족이 헤어져 살았다니. 장명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결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20년 전 젊은 연인들을 갈라놓은 것도, 편지를 조작한 것도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그런 짓을 하셨나요? 가문의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현우 교수께 사과할 말씀이 있나요?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구나. 장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한편 진실이 밝혀지자 대학 측에서도 태도를 바꿨어요. 현우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네요. 총장이 직접 사과했어요. 복직은 물론이고 피해 보상도 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네, 왜요? 이 모든 소동이 진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시간도요. 학생들도 하연에게 사과했어요. 하연아,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괜찮아. 다들 몰랐던 일이잖아. 하연은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지은이 물었어요. 응, 끝났어. 현우가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야. 하연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약속해요. 약속한다. 현우와 지은이 동시에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2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은이 솔직히 말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 생기니까 어색해.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연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연이 웃었어요.
천천히 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장명자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어요. 할머니가 의식을 잃으셨대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모든 일의 원흉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였거든요. 가봐야겠어. 현우가 말했어요. 같이 갈게요. 하연이 따라 나섰어요. 너는 안 가도 돼. 아니에요. 할머니니까요. 병원에서 장명자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이라고 했죠. 가족분이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네, 아들입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현우는 복잡했어요. 원망스러우면서도 걱정됐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장명자를 바라보는데 하연이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네. 할머니도 나름대로 아빠를 사랑했을 거예요. 방법이 틀렸을 뿐이지. 현우는 하연을 바라봤어요. 20살짜리가 이렇게 성숙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넌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아빠 딸이니까요. 그날 밤 장명자는 깨어났어요. 첫 마디가 이것이었죠. 하연아, 할머니 용서해 줄래? 하연은 장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할머니. 장명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현우야, 이제 진짜 가족이 되거라. 방해 안 할게. 어머니. 그리고 하연아, 할머니가 내 등록금은 계속 내줄게. 최고의 대학으로 보내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저는 지금 학교가 좋아요. 아빠와 같은 학교니까요. 장명자는 웃었어요. 2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장명자가 회복한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현우에게 미국 명문대학에서 정교수 제안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하버드에서 정교수 자리를 제안했어요. 현우가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조건도 매우 좋고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 떠나려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좋은 조건이라니까 혹시나 했네요. 지은이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20년 전에 트라우마가 되살아났거든요. 하연도 불안해했어요. 아빠, 설마 진짜 가려는 거 아니죠? 아니다. 나는 안 가. 하지만 현우가 망설이다 말했어요. 너희들이 원한다면 함께 갈 수도 있어. 미국에요? 하연이 놀랐어요. 그래.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잖아. 여기서는 아직도 사람들 시선이. 지은이 펄쩍 뛰었어요. 또 도망가자는 거네요. 20년 전처럼. 도망이 아니야. 더 나은 기회를. 핑계대지 마세요. 힘들면 도망가고 또 힘들면 도망가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쫓아다니고 싶지 않아요. 지은아, 싫어요.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당신 없이도 20년 잘 살았으니까. 지은이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하연도 당황했죠. 엄마.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이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하연은 엄마를 찾아갔어요. 지은은 반찬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요? 하연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지? 아니에요. 하지만 내 아빠한테는 좋은 기회잖아. 내가 막을 권리가 있을까? 지은이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았더니 이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어렵구나. 하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빠도 똑같을 거예요. 20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 그래도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그때 현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지은아, 왜 왔어요? 미국 안 가기로 했어. 지은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 여기가 내 자리야. 가족이 있는 곳이. 현우가 지은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또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구나. 현우 씨,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약속해. 지은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연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어요. 하연아, 지은이 비명을 질렀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어요. 급성 백혈병 의심입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현우와 지은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 그게 뭔 말이에요? 아직 확진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액 수치가. 현우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딸을 찾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초기라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는 걱정 마세요.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그때 장명자가 나타났어요. 제가 모든 치료비를 댈게요. 어머니, 우리 손녀잖아. 당연한 거야.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해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부모님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현우와 지은이 바로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둘 다 맞지 않네요. 다른 가족은 없나요? 장명자도 검사를 받았지만 역시 맞지 않았어요. 그럼 하연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은이 절규했어요. 골수은행에서 기증자를 찾아봐야죠.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요?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지은이 주저앉았어요. 몇 년이요? 하연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하연의 병실을 지켰어요. 하연은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었죠. 하연아, 아빠가 지켜줄게. 현우는 하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지은이 들어왔어요. 현우 씨, 응, 만약 하연이가. 그런 말하지 마.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기증자를 못 찾으면.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20년 만에 가족이 됐는데 이렇게 헤어질 순 없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반드시 기증자를 찾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적합한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죠. 의사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계속 찾아보고는 있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나타났어요. 혹시 이복 형제자매는 없나요? 의사가 물었어요. 이복 형제자매요? 현우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에게 다른 자녀가 있을 리 없었거든요. 그런데 장명자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설마. 현우야. 사실은 너한테 형이 있었어. 네. 어릴 때 죽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입양을 보냈거든.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안해. 또 숨긴 게 있어서. 장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형 이름은 장현수야. 네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야.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우는 분노했어요. 어머니, 또 감추신 게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어요. 하연을 살리는 게 먼저였죠. 그 형을 찾아야 해요. 지금 당장. 현우는 미친 듯이 형을 찾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복형 장현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하연을 구할 수 있을까요? 현우는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형 장현수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50여 년 전에 입양된 아이를 찾는 건 쉽지 않았죠. 입양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네요. 탐정이 말했어요. 당시엔 기록 관리가 허술했거든요.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편 하연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골수 이식뿐이었죠. 하연아, 힘내야 해. 지은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하연이는 강한 아이야.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였죠. 혹시 장현우 씨인가요? 현우가 놀라며 돌아봤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장현수입니다. 당신 형이에요. 병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봤죠. 형님이라고요? 네. 탐정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왔어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현우는 당황했어요. 죄송한데, 저는 형님을 기억 못하겠어요. 당연해요. 내가 5살에 입양됐거든요. 현우 씨는 그때 갓 태어났으니까. 장명자가 죄스러운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봤어요. 현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어머니는 저를 기억하세요? 장명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기억하고 말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단다. 현수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사실 저도 원망이 많았어요. 왜 저만 버렸나 하고. 현수야, 그때 상황이 복잡했어. 내 아버지가 갑자기 너를 데려와서는. 장명자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괴로웠어. 남편의 배신이 생각나서 미안하다.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 아들이었는데요. 알아. 정말 미안해. 현우는 형과 어머니 사이의 아픈 역사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연하죠. 현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현수가 하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카부터 살려야죠. 현수는 바로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은 불안해했죠. 제발 맞길 바라자. 지은이 기도했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의사가 기쁘게 말했어요. 100% 적합해요. 모든 사람이 환호했어요. 진짜요? 네. 바로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현수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언제든 괜찮아요. 조카를 살리는 게 먼저죠. 현우가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형님,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가족이니까요. 비록 늦게 만났지만 그때 하연이 현수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삼촌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렇게 불러주면 고맙지. 근데 삼촌도 무섭죠? 조금은 무서워. 하지만 내가 살아야 삼촌도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거야. 하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삼촌, 울지 마. 삼촌이 꼭 살려줄게. 수술 당일 온 가족이 모였어요. 장명자도 휠체어를 타고 왔죠. 현수야, 엄마가 50년 동안 후회했단다. 어머니, 이번에는 절대 보내지 않을게. 우리 가족으로 살자.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도 가족이 그리웠어요.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어요. 가족들은 복도에서 기다리며 기도했죠. 제발, 둘 다 무사하길.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집도의가 나왔죠. 수술 성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호했어요. 정말요? 네. 둘 다 상태가 양호해요. 몇 시간 후 현수가 먼저 깨어났어요. 조카는 어때요? 성공했어요, 형님. 하연이도 곧 깨어날 거예요. 현우가 형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형님,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뭘 미안해요? 우리 이제 진짜 형제잖아요. 얼마 후 하연도 깨어났어요. 수술은 완전히 성공이었죠. 삼촌, 삼촌 괜찮아요? 응, 괜찮아. 너는 어때? 저도 괜찮아요. 의사가 기쁘게 말했어요.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건강회복에 전념하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드디어 최악의 위기를 넘긴 것이었죠. 몇 달 후 하연은 건강하게 회복했어요. 물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일상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어요. 현수도 건강했죠. 이제 정말 가족이 다 모였네. 장명자가 말했어요. 할머니, 삼촌은 어디 사세요? 혼자 자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럼 우리 집으로 이사 오세요. 현수가 웃었어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가족인데. 그날 저녁 현수는 현우에게 말했어요. 현우야, 사실 나도 외로웠어. 50년 동안. 형님, 가족이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어. 현우도 눈물을 흘렸어요. 형님 덕분에 하연이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우리 가족인데. 그렇게 해서 장현훈의 가족은 진짜 완전해졌어요. 현우와 지은, 하연, 그리고 현수와 장명자까지. 5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죠. 하연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네요. 아빠, 엄마, 할머니, 삼촌까지. 그래, 우리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자. 약속해요. 모든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길고 긴 시련이 끝나고 드디어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1년이 지났습니다. 하연은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고 대학 생활도 평범하게 돌아왔어요. 현우는 새로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죠. 아빠, 오늘 수업 어땠어요? 하연이 물었어요. 좋았어.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와줘서 저도 아빠처럼 좋은 교수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현우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 아빠 노릇이 자연스러워졌죠. 대전에서는 지은이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지은이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우리 함께 살아야죠. 하연이 달래줬어요. 그래도 20년 동안 살던 곳인데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우리 모두한테. 현수는 회사 일이 잘 풀려서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있다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죠. 현우야, 이런 기분이구나. 가족이 있다는 게. 현수가 말했어요. 형님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고마워. 정말로. 장명자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차갑고 독선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자상한 할머니가 됐죠. 하연아, 할머니가 요리 가르쳐 줄까? 진짜요? 할머니가 요리할 줄 아세요? 옛날엔 할 줄 알았어. 다시 배워볼까? 좋아요. 어느 토요일 5식구는 함께 새 집을 보러 갔어요.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넓은 집이었죠. 여기 어때? 현우가 물었어요. 좋아요. 하연이 방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저 방은 할머니 방, 이 방은 삼촌 방. 하연이 신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여기로 정하자. 지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엄마도 좋아요? 응. 이제 진짜 가족집이 생기는 거구나. 이사하는 날 온 가족이 함께 짐을 옮겼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모든 게 소중했죠. 이거는 뭐예요? 하연이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아, 그건. 지은이 부끄러워했어요. 상자 안에는 현우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어요. 편지, 사진, 작은 선물들. 엄마가 이런 걸 다 간직하셨어요? 버릴 수가 없었어. 너의 아빠니까. 현우도 감동했어요. 나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 현우가 자신의 상자를 가져왔어요. 비슷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우와, 아빠도요? 그래. 우리 둘 다 바보였나 봐. 모두들 웃었어요.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됐죠. 새 집에서의 첫 저녁. 지은이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20년 만에 가족 밥상이네. 현우가 말했어요.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앞으로는 매일 이렇게 함께 먹을 수 있겠네. 하연이 기뻐했어요. 그래, 매일. 식사하는 동안 현수가 말했어요. 나도 이제 진짜 집이 생겼구나. 삼촌, 원래부터 우리 가족이었어요. 고마워, 하연아.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사진 한 장 찍자. 장명자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 사진을 찍으면서 하연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당연하지. 모든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날 밤 현우와 지은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행복해? 현우가 물었어요. 응.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아. 나도. 20년이 한순간 같기도 하고 영원 같기도 하고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응.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며칠 후 하연은 목에 걸고 다니던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어요. 이제 숨기지 않을 거예요. 하연이 말했어요. 맞아.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니까. 현우가 대답했어요. 반지 안쪽에 HNY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이제 그 글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약속이 됐죠.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날씨 좋다. 현수가 말했어요. 정말 좋아요. 하연이 대답했어요. 우리 가족도 이 날씨처럼 맑고 따뜻하구나. 장명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5사람은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모두가 만족스러워했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지은이 중얼거렸어요. 맞아. 이런 게 행복이야. 현우가 동의했어요. 해가 질 무렵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걸어가는 뒷모습이 평범하지만 아름다웠죠. 그날 저녁 하연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동안 아빠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됐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현우도 자신의 방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20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았죠. 지은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키웠던 딸이 이제는 아빠를 찾았고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함께하게 됐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됐죠. 세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그러나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반지 안쪽의 이니셜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HNY. 현우와 하연.
과거의 두 사람, 그리고 오늘의 다섯 사람을 모두 품은 작은 빛이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어요.